튼살은 치료가 안 된다, 뭐 해도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진짜 그런가요? 이제 그건 어떤 튼살이냐에 따라 다른데 네,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1010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튼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튼살이 치료가 되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치료 시기가 중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새로 나온 치료법들이 있어서 그런 새로 나온 치료법들이 있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구원장님도 그렇고 아이 둘씩을 출산을 해서 튼살이 생겼을 수 있는데 튼살 생기셨었어요? 생겼죠. 근데 이제 저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체중 증가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보습제 바르면서 마사지를 조금 해줘서 그런지 심하진 않았는데 정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배는 안 텄고요. 근데 저는 청소년기 때 클 때 튼살이 생겨서 엉덩이 쪽에 좀 튼살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임신 때 당연히 이제 배 트시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청소년기 때 갑자기 크거나 아니면 살이 갑자기 찔 때, 이럴 때 튼살이 많이 생겨서 병원에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일단 튼살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이나 체중 증가 그리고 갑작스러운 성장 때문에 급격하게 피부 변화에 의해서 피부가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찢어지는 현상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표피와 진피 상부에 있는 탄력성을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조직이 찢기면서 생기는 흔적이에요. 우리가 가뭄에 눈바닥이 이렇게 쩍쩍 갈라지듯이 그런 선 형태로 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부나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이런 부위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 청소년기에 이렇게 노출 부위에 발생하게 되면 컴플렉스가 되죠.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이 알려진 얘기들이 튼살은 치료가 안 된다, 뭐 해도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진짜 그런가요? 이제 그건 어떤 튼살이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튼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튼살 색에 따라서 붉은 튼살과 흰색 튼살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붉은 튼살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초기 튼살로 혈관이 이제 늘어나 있고 염증 반응도 있어서 튼살 부위가 이렇게 붉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얗게 바뀌게 되고 피부가 위축되게 되면서 흉터 형태로 남아서 이제 흰색 튼살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붉은 튼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 그리고 흰색 튼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행이 멈춘 흉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흉터로 돼버리면 치료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초기 색만 붉어진 붉은 튼살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로 좀 비교적 쉽게 치료가 가능한 반면에 흰색 튼살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정상적으로 있는 털이라던가 피지샘, 콜라겐, 뭐 색소세포 이런 것들이 소실이 되어 있고 피부 재생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흰색 튼살이 되기 전에 발생 초기에 붉은 튼살일 때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런 걸 조금 잘 몰라서 놓치게 되면 훨씬 더 치료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튼살 치료를 하는 방법은 혹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튼살이 계속 생기게 되면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체중이 늘어나서 튼살이 생긴 경우에는 당연히 체중 관리에 힘을 써야 되고, 뭐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아니면 연고를 발라서 튼살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을 금지해야지 되게 되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한 보습과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도움이 조금 될 수 있고, 요가나 스트레치를 하는 것이 튼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튼살 화장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튼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치료라기보다는 예방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화장품을 바를 때 보통 마사지 해주면서 바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럼 마사지를 통해서 피부 장력을 낮춰줘서 튼살을 예방하는 효과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타민 A 유도체 트레티노인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붉은 튼살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흰색 튼살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발랐을 때 피부가 붉어진다던가 이제 벗겨진다던가 이런 자극이 있을 수 있어서 사용할 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병원에서 내원해서 받는 치료로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제 V빔 같은 혈관 레이저가 이 붉은색 튼살을 흰색으로 이제 변하지 않게 돕는 역할을 조금 해줄 수 있고요. 이제 작은 바늘이 피부 진피층까지 이렇게 침투시켜서 피부 표면에는 자극을 최소화시키고 안에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재생을 도와주는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 표피와 진피 재생을 유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돕는 프락셔널 레이저 등이 주로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이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PRP나 주베롭 같은 이제 약물을 손상된 진피에 같이 주입시켜주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치료 방법이 사실 다양하다는 건 그만큼 치료가 어렵고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치료 방법으로 잘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치료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이런 치료를 할 때 통증도 심하고 색소 침착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튼살 치료를 망설이셨죠. 치료가 되게 어려운 질환이지만 요즘에 이제 미라젯이라는 장비가 새로 나오게 되면서 튼살에 되게 획기적으로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미라젯 얘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어요? 미라젯이 뭐냐면 바늘 없는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거든요. 레이저의 폭발 원리를 이용한 건데 미라젯의 노즐이 이렇게 경막이 가운데 있고 두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이 채워진 방에 레이저가 쏘게 되면 그 레이저 에너지가 압력으로 변환이 되게 되고 그 압력이 가운데 막을 통과해서 아랫방에 채워진 약물을 밀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이 제트 에너지 형태로 피부를 뚫고 이제 미세하게 분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미라젯도 그러니까 우리가 장착한 약물을 집어넣는다는 건데 주사로 넣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원래 기존에는 이제 약물을 피부에 주입할 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MTS 같은 이제 스탬프나 롤러 같이 미세한 구멍을 내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라젯 전에도 바늘 없이 피부에 압력을 줘서 주입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은 공기총 같이 이렇게 쏘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데 약물이 들어갈 때 일정한 양이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갈 때 주입 속도도 너무 느려서 조금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라젯은 이렇게 압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동일한데 공기압이 아니라 레이저를 조사해서 압력을 만들어서 레이저 빔이 물에 닿았을 때 반응하는 순간적인 폭발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폭발력이라고 해서 약물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냐 이게 아니라 에너지도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분사 횟수나 주입량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물들이 되게 소량이어도 일정하게 피부 진피층에 고르게 주입이 될 수 있어요. 분당 최대 2,400회 정도의 속도로 주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술 시간 또한 많이 줄어들었죠. 주사 바늘이 없기 때문에 기존 시술들보다 당연히 이제 통증도 덜하고 주입이 되었을 때 이제 울퉁불퉁하게 되는 현상이라던가 멍이 드는 현상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일상생활로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죠. 네네. 그러면 이제 미라젯을 이용해서 튼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미라젯 레이저를 이용해서 튼살 부위에 이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약물을 주입한다는 건데 폴리락틱 애시드라는 생분해성 젖산 성분과 히알루론산을 결합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그런 스킨 부스터들, 그러니까 주베룩이나 레미스나 같은 스킨 부스터들을 튼살 부위 진피층에 주입하게 되거든요. 원래 있었던 약물이죠. 근데 이거를 기존 방법들로는 조금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일정하게 주입하는 게 어려웠는데 미라젯이 개발되면서 튼살 치료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라젯을 그러면 튼살 말고 또 딴 데 어떨 때 쓸 수 있어요? 미라젯은 사실 피부 진피층에 있는 그런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가 줄어드는 다른 질환들에 다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름이나 모공, 피부 탄력, 여드름 흉터 같은 것들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피부 진피 내로 이렇게 주입할 수 있는 약물들이 조금 더 여러 종류가 개발된다고 하면 훨씬 더 적응증이 많아질 것 같아요. 다시 튼살 치료로 돌아가서 미라젯으로 튼살 치료를 하면 튼살을 진짜 완전히 없앨 수 있어요? 사실 흰색으로 변한 튼살은 100% 주변 피부랑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할 때 환자가 이게 어디까지 좋아지고 싶은지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환자의 연령이라던가 튼살이 언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현재 튼살 색깔이 어떤지 그 부위의 피부 탄력성이나 재생 능력이 어떤지 그리고 페임이 얼마나 깊고 폭이 넓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치료 강도랑 치료 횟수 방법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튼살 라인이 있으면 그 튼살 라인 안쪽에 털이 보이는지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래된 튼살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뭐 땀샘이나 피지샘 같은 피부 부속기가 다 소실되어 있어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경과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그만한 솜털이라도 보이면 더 좋을 수 있어서 재생이 잘 되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모공이 아예 소실되게 되면 재생력도 떨어지지
좋아지지만 피부 결도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튼살 부위가 피부 이제 햇빛에 비치면 거기가 이제 약간 반짝반짝 보인다거나 이제 만져졌을 때 약간 매끈한 흉터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진피 쪽에 콜라겐이나 탄력 섬유의 양이 너무 많이 소실되어 있고 질이 안 좋으면 치료 횟수도 많아지고 환자가 어디까지 좋아지고 싶은지 물어봤을 때 그런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미라제 튼살을 시술을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이런 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큰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프락셔널 레이저나 이런 시술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튼살뿐만 아니라 그 주변 피부에도 열 자극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색소 침착 발생하는 게 사실 큰 부작용이었어요. 근데 미라젯은 튼살 라인 안쪽으로만 이렇게 정확하게 시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레이저가 열을 이용하는 레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근데 물론 피부톤이 원래 많이 검어서 색소 활성도가 조금 높다거나 튼살이 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라인만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조금 검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붓기나 멍이나 시술 받았을 때 붉은 자국 등이 생길 수는 있지만 기존에 비해서 많이 덜 생긴다. 그리고 시술을 반복할수록 피부가 조금 탄탄해지기 때문에 그 자국이 생기는 것도 조금씩 더 약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키가 성장하거나 임신하는 경우는 그게 끝나면 끝나는 건데 체중 증가해서 튼살이 생긴 경우에는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중 조절이 필요한 거. 시술 당일에는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있어서 물 닿는 거를 하루 정도는 피해주고 그 다음 날부터는 샤워는 가능하기는 하신데 뭐 열탕 목욕이라던가 음주, 뭐 격렬 운동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일주일 정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드려요. 저는 제가 실제로 그 제 있는 튼살에다가 뭐 환자분들께도 제가 해봤지만 받아봤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주입되는 구멍이 있으니까 그 부위에 똥똥똥똥 딱지가 조그맣게 생기잖아요. 생기고 한 일주일 정도 되면 그게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그 정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튼살에 대해서 튼살이 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많이 하고 있는 미라젯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